아무튼 그런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경품 추첨을 시작을 했죠. 네. 그랬더니 저 뒤에 계셨던 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이제 욕을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라이브 상황에서 사회자 무릎 꿇어! 그럴 때는 모두가 그 사람을 집중할 수 있게끔 조명을 시킵니다. 아 오히려. 네. 네. 여러분 저기 뒤를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있는 몇백 명이 그 사람을 봐요. 이렇게.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우리 축제에 대해서 애착이 있으면은 이 경품이 뭐라고, 이 꼴랑의 선물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열정을 퍼부고 계시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매기는 거 아니야? 약간 반 비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목시키고 가둬놓고 패기 아니에요? 가둬놓고 패기. 물론 이제 오래전 기억이라 그렇게 해서 하진 않았겠지만 뭔가 그분의 좀 화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고립시킨 게 아니고 저기 저 헛소리하는 아저씨 좀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이거 가지고 싶어서 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들을 거 아는디 고람쩍. 구독자 20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채널. 소리 소문 없이 벌써 4회까지 온 채널. 들끓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채널. 고람적 5화 시작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동행 이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도 영상 크리에이터 원행함입니다. 네,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라는 소식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만 프로죠, 프로. 네. 자, 현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겸 프리랜서 성우 겸 프리랜서 방송인 겸 프리랜서 MC 겸 현재 또 대학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만학도 겸 네. 와우. 전문가 정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근데 왜 욕망을 채워주는 채널이라고 하셨나요? 약간 SNL 그런 방송 소개하는 멘트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 네.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옆에 계신 우리 동행 이재훈 대표님께 몇 번을 정말 맞아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맞는데 근데- 근데 구독자도 없고 그것도 보는 그렇고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세 욕심을 번째 내는 거예요? 게스트면 되게 빨리 온 거 아닌가요? 그래요? 사실은 아, 네 내가 번째. 내가 일본일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네. 특히 이 마이크와 이 헤드셋 그리고 또 제 옆에 이 머랭 하맨님이 함께다 보니까 늘 같이 묻어가고 싶고 아닙니다. 얹어가고 싶고 아유. 네, 녹아들고 싶고 네. 그런 뭐 욕망들이 욕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동행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이 네. 컸기 때문에 또 우리 연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빨리 뵙고 싶었어요. 아 네. 나 좀 지금 막 감동 올라 그래. 왜요? 왜냐면 지금 시작하고 나서 현재까지 오는 동안 오디오가 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디오가 비는 게 원래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방송에서는 3초면은 NG예요. 네, 큰일 나요, 큰일 나. 저희 한 2.9초까지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몇 번씩. 3초면은 정말 그 대형 사고예요, 진짜로. 네. 편집할 때마다 네. 아우 힘들어요. 예, 숨수로 나가야 돼 그때는. 근데 오늘 사전에 아까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두 분이 1고시더라고요. 아, 저는 5고고. 네. 사실 1고와 5고는 이제 뭐랄까 견원지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뭐 중앙으로 따지게 되면 연고전 고연전 하듯이 그렇죠. 뭐 그런 예. 느낌이 있죠. 맞아요. 진짜 제주도 연고전 고연전이에요. 네,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처럼 네, 이렇게 약간 약간 맞습니다. 라이벌 경쟁 의식, 뭐 선의의 파트너, 뭐 등등등. 그때 백호기 했을 때 어디가 이기셨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저희 땐 저희가 우승했죠.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1고 우승 전력이 기억이 많. 안 나. 아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저도 기억은 좀 드문 두 분 게. 방송반이셨어요 혹시? 대표님 방송반이었어요? 아니 나는 막 팽글시부 막 이런 거. 아니 남고에 펜글시부가 있어요? 저 처음 하는 팽글시부요? 팽글시부였나? 아니지. 서예부도 아니야 아니고. 연합 서클도 하나 들고. 네네. 그다음에 저기 일사셨네. 그다음에 그 만화부가 없었는데 아. 만화부 이제 창단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그렇구나. 초창기 멤버 했었고. 교훈님 근데 방송 지금- 보셨어요? 저는 의외로 방송반이었어요. 오. 저는 교학대라고 교학 때 맞아요. 흔히들 우리 밴드부라고 하잖아요. 어. 네. 근데 좀 잘못
된 게 뭐냐면 밴드부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락 밴드, 보컬 밴드 있죠. 그게 이제 퍼스트가 우리가 있었지. 그렇죠, 퍼스트. 그런 게 이제 보컬 밴드가 밴드부라고 했고 저희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 학교 교학대, 교학대. 관악부 이렇게 맞아요, 호칭을 맞아요. 했죠. 관악대가 다 우리 있어요. 대오영고등학교도 관악부 있잖아요. 관악부 있죠. 그래서 백호기 때 다 라이브로 연주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라이브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자부심이잖아요. 용가리 있어, 용가리? 역사가 좀 저희는 용이 날아다녀요. 근데 저는 방송부라 관악대가 할 수 없는 노래는 저희가 틀어요. 뭐 아파트라던가 그런 노래는. 그때 여기 아파트였어요. 저희는 젊은 그대였잖아요. 젊은 그대였어. 백노래도 하고 지금도 노래하고. 여전히 젊은 그대요. 젊은 일본은. 그대. 네. 학교마다 다 그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어떤 데는 뭐 대기고도 막 독수리가 나오죠. 거기는 네. 제규어인가요? 거기가 제규였던 것 같은데. 저희 호랑이. 호랑이, 여기 호랑이 우리 용이고 거기는 이제 독수리고 어떤 데는 사자, 서기고인가 남주고인가 거기가 아마 사자예요. 네, 있어요. 탱크도 있었던 거 같고. 탱크 있고. 맞아요. 탱크 네. 있어요. 미사일 날라가고. 탱크는 좀 뭐랄까 이 학생들의 경기에서 네네. 약간 좀 그렇다. 폭력적이잖아요. 그럼 너무 네. 비폭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교학대가 있는 학교가 백호기와의 인연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머랭님 얘기하듯이 라이브로 연주를 한다. 제주 일고도 이제 교학대의 상징성 백호기. 네. 네. 그다음에 또 저희 때는 그게 있어요. 원보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원보 훈련. 제주 그렇지, 일고의 그렇지. 3대 행사가 있습니다. 전 처음 들어봐요. 입학을 딱 하잖아요. 오. 그러면 3대 행사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가 원보 훈련이에요. 오, 예.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각각의 코스가 다 따로따로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1학년들이 어디 갔냐면 학교를 출발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그 천백도를 이용해 가지고 중문 ICC까지 걸어가요. 거기를 걸어가. 일고에서부터요? 일교에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막 이쁘게 옷 입고 이제 소풍 가서 장기자랑 하는데 피크닉 가잖아요. 우리는 진짜 그냥 그 원보 훈련을 하는 거야. 진짜. 진짜 원보 훈련이- 줄 지어서 거기를 걸어가요. 행군이네요, 그냥 진짜. 50km를 걸어 50km를. 그래서 물집 다 잡히고 네. 1학년 코스가 제일 빡세. 그래서 싱거워요. 거기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잖아요. 12시간 걸려요. 아. 그러면 맨 마지막 그 종점에서 저기 학부모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환영해 네. 박수로 손을 흔들어주고 어. 애들 다 그냥 탈진돼 있고 학부모님들은 그런 거 반대하지 않고 그런 걸 오히려 일고생이라면 오히려 더 이렇게 사기를 올려줘야지 하면서 더 적극 장려했던 그 당시의 문화예요. 지금은 뭐하러 걸어가냐고. 아니 아니, 저는 잠깐만, 지금도 원보 훈련 있지 않나? 지금은 모르겠는데 에이, 지금 없을 거예요. 제가 일고 애들 뭐 친구들 몇 명 있지만 네. 그런 이야기를 추억하는 애들은 없어요. 진짜? 안타깝다 네.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2012년도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시켰다? 그러면은 말 나와요? 말 나왔어요. 왜냐면 저희 때는 백호기 응원조차도 인권 얘기가 나왔던 때인데. 그렇구나. 좀 갭이 있구나 보니까. 그렇죠. 저희는 생각보다 갭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딱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학생 인권 조례가 나왔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절대 그런 거 없이 했던 분위기였고 그때 일곱 애들도 다 빡빡이었나요? 저희는 반삭이었죠. 3mm. 3mm? 3mm. 와 3mm. 우리 때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이사를 왔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부산에서 제주로. 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입학식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무서운 학생 선배들이 한번 필터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두발 단속부터 해서 네. 용모 단정하게끔 오게끔 학기 초에 선배 교육이 선배 있으니까. 교육이 하잖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식을 하기 전에 도착을 해서 그 학교 앞에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좀 이쁘게 자르려고 그때 머리 좀 길었겠죠.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 이 학교 갈 거니까 좀 이쁘게 해달라 네. 말씀드리니까 거기 원장님께서 이 학교 할 거니까. 원장님께서 몇 미리로 할까? 내가 무슨 몇 미리라뇨? 그러니까 그래서 다듬어서 달라 했죠. 부산에 그런 곳이 없었나요? 그때 잠깐 당시에? 두발 자유였어? 아니에요, 두 발자국 아니지만 반삭일 거라고 생각 못했죠. 네. 그래서 일단 옆에만 다듬어 주세요. 해서 이제 이쁘게 다음날 입학식 때 이제 왁스 바르고 갔어요. 왁스를 이쁘장하게 바르고 머리 안 자르고요? 옆에만 다듬고. 그래요? 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제 옛날 말로 하게 되면 상고머리 상고머리. 있죠. 상고머리 알아요? 난리 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갔더니 맨 앞에 섰죠. 전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입학식이
되게 거대하게 끝난 다음에 학부모들 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훈련소랑 똑같은데요? 학부모 다 나가세요 하더니 갑자기 철문을 닫기 시작을 해요. 똑같은데? 갑자기 하얀 장갑 낀 그 선배들이 일렬 횡대로 쫙 서더니 이제 머리를 잡아보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제 검열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당 지금도 기억나. 그 한 학년 위에 선배겠죠. 그 선배가 제 머리를 이렇게 잡더니 네. 근데 그 당시엔 이제 제가 경상도경이 되게 셌고 네. 또 이제 제주도 말이 상당히 소프트하잖아요. 네. 그래도 저한테 야 머리 멋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거기서 진짜인 줄 알고 고맙습니다 한 거예요. 완전 비꼰 줄 알았겠네. 그래서 갑자기 고맙습니다. 그 선배가 눈이 돌아가더니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상황을 빨리 파악한 다음에 얘 얼마 전에 이사 오느라 전화 오느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네. 학생회실에 불려갔습니다. 아, 요주의 인물로 찍혔네요. 찍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 선도부 선배들한테 저 미친놈이라고 밀고 가는데 왁스 바르고 왔다고. 저희 때도 이제 선배 교육이란 게 있었어요. 선배 교육.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관여하지 않고 이제 네. 선배들이 각 반에 좀 되게 그렇지 돌아. 쾅 문 열고 그치, 들어왔고 그치. 야,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저희 때 뭐가 굉장히 논란이었냐면 네.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끝나면 하교하면 다 같이 1, 2, 3학년이 섞여서 버스를 탈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선배가 뭐라고 했냐면 1학년들 앉아 있으면 2, 3학년 들어오면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2012년에요. 아 스쿨버스예요? 아니 스쿨버스 아니고 그냥 일반 공영 버스예요. 버스에 그냥 이제 앉아 있다가 선배 들어오면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선생님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건 생각해도 너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학교 밖에서까지. 아, 그래서 다 선생님들이 말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이제 고등학생 때 제주도로 전학을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좀 부산 애들이랑 제주도 애들이랑 좀 어떻게 좀 다르던가요? 아,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처음에 가장 1년 동안 적응 못했던 게 네. 말투예요. 말투. 아니 근데 저는 제주도 애들 말투가 그렇게 뭐랄까 부드럽다고 생각 안 하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부산에 비하면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욕인지 아닌지도 몰라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했던 거죠 제가. 알아듣긴 하셨나요? 알아듣긴 알아들었어요. 똑같은 언어긴 한데 근데 조금 애매했던 거 하나. 지금도 너무 재미나던 게 그 왜 뭐 빌려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네. 펜 좀 빌려줘. 빌려줘라. 정확히 어미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제주도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야 펜 빌려. 펜 빌려. 펜 아 빌려. 그렇게요? 그러면 펜을 빌려주라는 건지 빌려 달라는 건지 이게 애매했던 거죠. 난 지금 그것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펜 빌려 이렇게 안 해요 육지에선? 빌려줘라고 하죠. 야 이거 빌려. 빌려는 빌려. 정말 제주 그래요? 맞아. 제주 표현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네. 제가 지금도 그거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들한테 적응이 안 됐었던 게 수정액을 화이트라고 화이트. 부르더라고. 저희도 화이트로 불렀어요. 저희도 화이트인데? 저희 제주도에도 저희는 화이트로 불렀어요. 혹은 수정 테이프? 그때가 우리는 수정액. 수정액. 흔들어가지고. 맞아 애기 있어요. 그래서 애기요. 잘 흔드세요. 더 하얗잖아요. 그리고. 편집. 근데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나오고. 진짜. 저는 약간 스냅으로 흔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흔들잖아요. 어떻게 해서 애기를 그렇게 저는 흔들어요?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아서 이렇게 흔들었어요. 아 그래요? 좋았어요. 일단은 쇼츠 하나는 확보했고. 잘 흔들어야 돼요. 그거. 네. 저희 때는 화정이래. 그 화이트 수정액 공용으로 같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하나만 안 쓰고. 수정액이 갓 나왔었을 때 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당연히 수정액이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전학 온 애가 야 화이트 빌려줘 하니까 야 그럼 볼펜은 블랙이냐 내가 그랬었거든. 맞아요. 아무튼 그러네. 저희 생각보다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일단은 말씨라고 하잖아요. 말투 억양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반대로 제가 약간 좀 찍힌 거예요. 마르시에서 세다고. 제가 세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외지에서 온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되게 드물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 제 학교에 육지부에서 온 친구가 저 포함해서 딱 3명 있었거든요. 하필 다 경상권이에요. 울산 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투가 상당히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주도 원주민 친구들은 재밌는 거야 이게. 뭐라노? 막 안 되는 사투리 따라하면서 역으로 따라하고. 오역으로. 그래서 또 이제 그 당시엔 또 이제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예민할 때니까 민감할 때니까 유행에 대해서 야 부산은 어떻게 여자가 이쁘니 옷은 어떻게 입니 뭐 어디 가서 좋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당시에 그 나이 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화 차이가 상당히 좀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제주도 애들이랑 좀 섞여 지내다 보면 그럼요. 말 어미가 계속 써지지 않나요? 제주도 말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좀 무렵쯤에 이제 말을 좀 고쳐봐야겠다. 이제 친구들도 친해지고 하니까 이제 다 이제 리스닝은 거의 한 80% 된단 말이죠. 근데 스피치가 안 돼가지고 애써 한번 고쳐보려고 이제 나름 또 그 당시 또 선배 그 군기 잡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동아리에서 이렇게 이놈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열심히 군기를 잡으려고 이제 했던 건데 밥은 먹었냐 묻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했어요. 밥 먹은 어디 가면 문장은 제주도 문장인데 네. 억양은 부산 사투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험한 분위기 속에서도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렵구나 그 강제 바이브가. 우창을 하게 했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투가 군대 가서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투리를 이제 다시 쓰려고 해도 고향 친구들 만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좀 역겨워해요. 오그라든다. 와 하고 그 반대로 또 이제 제주도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촬영이나 방송 같은 게 있을 경우엔 그때 이제 하긴 하는데 저 딴엔 되게 메소드 연기거든요. 상당히 많이 좀 이제 잘했죠이 하지만은 아직은 조금 어렵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정우님이 네네. 어디 분이실까? 왜냐면 말투가 굉장히 이제 서울 말을 되게 그러니까 뭐 진행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밖에 제가 많이 기억에 남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전학을 와서 일본으로 네네. 나오신. 그래서 이제는 여기 산 세월이 부산에서 살았던 세월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이제 좀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진행자 그런 이야기로. 진행자 아직 우리 155 얘기 다 안 끝났는데 뭐. 155 얘기요? 첫 번째가 원보훈련이잖아요. 두 번째가 백호기예요. 155도 근데 사립이에요, 아니죠? 1고는 공립이죠. 와, 근데 그렇게 빡셌구나. 옛날이라 그런가? 선배 교육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보훈련 다음에 그 관문이 백호기거든요. 백호기 훈련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응원복으로 카드 세션 하듯이 네. 그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주 1구의 두 번째 2대 행사고 3대 행사가 있어요. 3대가 또 있나요? 아세요? 두 선배님? 이야기를 하면 생각날 것 같은데 지금 떠오르는 건 없어요. 일맥제라고 학교 큰 축제 동아리 축제가 축제? 있어요. 네. 그 이제 타 학교랑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3대 행사 오늘 학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네. 일맥제가 생각날 정도면. 왜냐면 제가 그 교학대 관악부 특성상 저희는 이제 연주회를 준비를 해요. 맞네. 관악부 어떤 학기셨어요? 저는 이제 색소폰이라고. 색소폰. 색소폰 저희는 색소폰은 없는데. 왜 없어요? 있어요. 오고 교학대요? 오고 교학대 색소폰이 있어요. 클라리넷 막 그런 류 금관악기가 좀 기억이 클라리넷은 나고. 목관악기예요. 그리고 교학대가 그 구성이 다 만들어지려면 모든 파트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네. 제가 이거 별로 편집할 때 좀 떼줄까? 저는 방송반이라 저는 뭐 교학대로 하는 줄 알고 있는. 네. 방송반에서 뭐 하셨어요? 음악 들었죠. 음악 틀고 PD 엔지니어였어요. 다 하죠. 저희는 다 돌아가면서. 네.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있지 않았고 아침 영어 듣기도 틀고 저희는 중간 점심 시간에 이제 라디오 방송도 하고. DJ 그러면 누가 멘트를 하는 거예요? 멘트 안 하고 그냥 저희가 듣고 싶은 노래만 틀고 이제 교실 돌아다니면서 애들 잘 듣고 있나 이렇게 구경하고 그렇구나. 그런 재미가 있었죠. 그때부터 이 끼가 있으셨구나. 네, 저 중학생 때부터 저는 영상 만드는 거 좋아했어 갖고 팽글씨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니야. 팽글씨가 취미는 아니었어. 제일 남아 있는 거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거를 그냥 한 거지. 근데 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수두를 줬어. 제일 아무것도 애매하게 할 거 없는 애들이 다 골랐나 보다 거기를. 이제 하다가 남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배정 받잖아요 보통. 2개를 들었어, 2개를. 중복이 가능했었어요 그 당시엔. 그랬었던. 잠깐만. 내가 착각했다. 팽글씨는 중학교 때였다. 사대부중 다닐 때 팽글씨 만났었고. 사대부중 나오셨구나. 남녀공학이라 역시. 고등학교 때는 연합서클이었어. 그 왜 막 RCY나 뭐 보이스커 막 맞아요. 이런 연합서클 이걸 들었었었고. 제일 부러워했어요.
남녀공학에서 팬글시부들을 들어갔다는 건 약간 이성 친구들과의 교류를 좀 기대하고 들어가신 게 아닌지. 중학교 때는 진짜 엄청 샤이가이여가지고 여자 보고 진짜 눈도 못 마주치고 막 눈 깔고 막. 저도 그랬어요. 음. 저는 어느 정도 숫기가 없었냐면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고등학생 누나 있잖아요. 네. 누나란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 누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요. 나 진짜 지금도 미안해. 중학교 남중이셨어요? 남중. 전 남중 남고 심지어 공대 나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누나란 말이 입 밖에 안 나와가지고 또 이모라도 하지. 제가 또 형제가 다 삼형제여가지고 저희가 집안에 남자밖에 없어서 그 누나란 말이 안 나와서 그 당시 소녀에게 아줌마라고 했던 기억이 나. 그건 평생 가지고 갈 기억일 텐데. 죄송합니다. 그 당시 알바하셨던 누나에게. 아무튼 그런 원보 훈련 그런 거 생각하니까 기억나는 게 저도 제중 다닐 때 네. 그 명도암 유스 호스텔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거 유명하죠. 네, 거기에서부터 절물까지 오리걸음으로. 그거는 뭐 행사야? 제주중학교만의 무슨 아니요, 행사야? 그냥 인성 수련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오리 걸음을 시켜요? 네, 거기서부터 절물까지. 그래서 진짜 저희 진짜 이건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근데 절대 반항하지 못했고, 왜냐면 사립이다 보니까 쌤들이 너무 빡세갖고. 학교 선생님들이 시킨 거야? 그런 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아니요, 선생님이 아니요. 아니고? 네. 아, 교관들이 진짜로? 시켰으면 모르겠는데 쌤들이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맞아. 그래갖고. 보통 수학여행 가면 거기 교관들이 맞아요. 뭐 절 차려 악마가 하잖아요. 하고. 네. 아무튼 뭐 어. 제중 때 오히려 그렇게 빡셌던 기억이 있고, 오고 들어가서는 그때부터는 좀 이제 신식 그런 인식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시절 학교 다니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네. 그럼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전문 프로 이런 사회 뭐 성우 이런 쪽에 좀 가게 되신 건가요? 보통 이제 이 이야기 하게 되면 한 소주 한 3병 마시고 해야 되는데 소주 없나요 지금 대표님? 사무실? 사무실에 맥주는 있어. 사실 그 제가 그 전공이 화학공학이에요. 오, 전혀 뭐 언론 홍보, 신방 이쪽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네. 근데 이제 화학공학의 엔지니어로서의 화학공학도로서의 꿈을 키우다가 네. 이제 뭐 그때는 20대 때 혈기왕성할 때니까 이 별의별 일들을 다 할 때잖아요. 경험 쌓으려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어떤 분이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또 제 말투를 들으시고는 권유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만한 성격도 아니었고 또 제가 가장 컴플렉스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극구 사양하다가 사양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마이크를 쥐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 첫 입문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현장 경험을 좀 쌓다가 내 색깔을 잘 내볼 수 있는 곳으로 한번 넓혀볼까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가 이미 한 30대 초반이 되다 보니 공채를 준비하기가 조금 늦은 네. 시점이었어요. 애매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공채는 못하겠으니 프리랜서로서 열심히 활동 범위를 넓혀보자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나도 들은 얘기긴 한데 네네. 원래는 행사 그러니까 기획사의 엔지니어부터 시작을 했다고 나 맞아요. 친구한테 듣긴 연출이에요. 따지고 연출. 보면 특수 효과 있죠. 콘서트 보게 되면은 왜 예전에 무대에서 드라이아이스. 연기 올라오고 불 올라오고 뒤에서 화약 빡빡 터지고 네. 제가 원래 화학공학 전공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화약류 관리 기사를 다 갖고 있어요. 과를 살리셨네요. 그럼요. 나름 정원 살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불꽃놀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위험물이거든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그거를 다 취급을 하려면은 전문적인 그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면허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문방구에서 파는 빵빵빵 하는 건 장난감류로 분류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무대 공연장에서 썼던 화약류 같은 경우에는 약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위험물로 분류가 돼서 경찰청에서 신고를 하고 면허증이 있는 이제 기사 소지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일을 연출부에 있다가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가 20대 중반이에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모 대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야, 정말 대단하다고. 그 일 하면서 어쨌든 네. 이쪽에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 잘 잡았다고 하면서 칭찬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아니 근데 네. 평소 원래 외향형 인간이셨어요? 아니면 저 요즘에 그 왜 MBTI? MBTI 하잖아요. 네. 저 INTJ예요. INTJ로 나와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떤 행사에서 처음에 이제 말을 좀 서두로 꺼내고 그 분위기를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게 좀 I로서는 네네. 좀 쉬운 순간이 아닐. 이거는 그냥 사회 경험을 한 사람 입장에서 네. I라고 할지라도 네. 맞아요. 그게 일과 연계가 일이면, 되면 그게 다 되는 것 같아. 비즈니스 모드가 딱 나와요. 그러면.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만난 사람과 어색한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를 때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행사 진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건 소개팅을 하건 간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어색함을 깨는 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뭐 오늘의 날씨와 의상과 돌아가는 시사 얘기라든지 네. 뭐 등등등 얼마든지 그 주제 하나 가지고 우리 주제 안정하고 지금 몇 시간 떠들었어. 몇 분 떠? 29분 떠들었네 지금. 이런 것처럼 네. 뭔가 하나 딱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키워드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진짜 누굴 상대로든 좀 자신 있으세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 잘하는 거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그 중에 하나 어색하지 않게 대화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조우님 그런 걸 잘하는데 근데 그 상대가 진짜 가끔 만만치 않게 띠꺼울 때가 있잖아요. 아, 있죠, 띠꺼운 있죠. 정말 개인이라던가 띠꺼운 네. 뭐랄까 그 그룹 내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아무리 내가 지금 열심히 막 해보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뭔가 단체로 뭔가 오늘 뭐 슬픈 일이 있었나 싶은 그런 순간 같은 게 있을 때는 어떻게 좀 저는 초반에 뭔가 어떤 학교 강연이든 제가 뭔가 이제 진행을 해보든 초반에 꼬이면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꼬이거든요. 그래서 좀 배우고 싶어요. 만약에 좀 초반에 좀 분위기 안 잡혔고 꼬였을 때 어떻게 좀 끝까지 힘있게 이끌고 가시는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뭔가 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버랭님 강의하는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뇌정지 오고 당황하고 그러잖아요. 뼈랑이 땀나고. 그러면 이제 막 말도 더듬게 되고 내용 정리 하나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반응을 유도를 했는데 저쪽에서 괜히 그냥 틱틱거릴 때 있어요. 네. 시비주로 막 네, 그럴 네, 때가 네,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거기서 극단적으로 그래 저 사람 상종 말고 진행하자 하게 되면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네. 예전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큰 축제 현장이었어요. 네. 경품 추첨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 지역 축제에서는 경품이 좀 셌나 봐요. 근데 이제 본인이 경품권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데 현장에서 미리 이제 운영팀에서는 사전에 배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날씨가 안 좋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현장에서 추첨하기 전에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저 멀리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가요 그거를 이런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경품 추첨을 시작을 했죠. 네. 그랬더니 저 뒤에 계셨던 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이제 욕을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라이브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만저만 상황 설명을 했고 네. 양해를 구했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사회자 무릎 꿇어! 아니 내가 했냐고. 그래서 내가 했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거기서 같이 응당 같이 이랬으니까 이랬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 더 기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야 말리지 마 하게 되면 더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모두가 그 사람을 집중할 수 있게끔 조명을 시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기 뒤를 보십시오. 네. 그러면 거기 있는 몇백 명이 그 사람을 봐요. 이렇게.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날씨가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경품에 대한 우리 축제에 대해서 애착이 있으면은 이 경품이 뭐라고, 이 꼴랑의 선물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열정을 퍼부고 계시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매기는 거 아니야? 약간 반 비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목시키고 가둬놓고 패기 아니에요? 가둬놓고 패기. 물론 이제 오래전 기억이라 그렇게 해서 하진 않았겠지만 뭔가 그분의 좀 화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냥 고립시킨 게 아니고
저기 저 헛소리하는 아저씨 좀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이거 가지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말 그렇게 말한 투였는데 좀 더 젠틀하게 얘기를 좀 하죠. 더 이제 아, 유머스럽게. 우리 삼촌, 우리 선생님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지역 축제에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하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냐 하면서 이제 화가 나는 포인트를 다르게 돌려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가라앉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박수를 유도를 시켜서 그분한테 좀 이렇게 띄워드리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제 이 말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공감대였어요. 공감대.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머랭하면 강연이 마음에 안 들어서 띡띡거리는 게 아니라 네. 그날 그 사람이 뭔가 아침에 뭐 싸우고 나왔거나 그랬겠죠. 그런 포인트를 좀 캐치를 해가지고 같이 공감을 해주면 돼요. 공감을. 그러면 다음번에 어쨌든 머랭이도 그런 상황 생기면 저기 저 헛소리하는 아저씨 좀 보십시오. 데리고 나가주세요. 나가줄 때보다는 오히려 주목시킨 다음에 오히려 더 띄워줘야지. 그런 사람들은 더 띄워줘야지. 야, 우리 축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신 분이 계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칫 따다간 이거 나락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진행법이긴 한데, 근데 진짜 약간 그 호흡과 센스가 있어야 먹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나름의 다 이제 그 언어 말에도 온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이렇게 조금 차분하게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되면 그 화가 잔뜩 나 있던 분들도 참 언젠가는 참 이렇게 수그러드는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말에 힘이 있구나. 대화에도 온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히 근데 진행자분들은 그렇게 현장에서 네네. 발휘되는 센스의 그 역량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맞아요. 읽고 파악해서 이제 적재적소에 그 딱 상황에 맞는 멘트와 농담을 좀 섞을 수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다음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대본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 공식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 외에 라이브 상황이 아주 그 MC의 역량으로만 이끌어가야 될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무대본으로 가잖아요. 애드립으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하면서 무슨 말 할지가 연쇄적으로 이제 회로가 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노동자예요. 따지고 보면. 네. 뭐 우리 머랭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행 대표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그 우리 동행 크리에이터 분들 팔로우 하시면서 인터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연출 컷이긴 하지만 아무튼 제 직업에 대해서 정의를 여쭤봤던 마지막 엔딩 기억나. 장면이 있었어요. 아 인생극장 그건가요? 네, 맞아요. 인생극장.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무심코 딱 내뱉었던 말인데 참 잘했다. 그 영상 보고 잘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내 주변에 꽤 있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최종 전달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최종 전달자. 네, 왜냐하면 어떤 지역 축제든 공공기관의 행사든 간에 그 행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들이 있단 말이죠. 네. 저는 그 노력 맨 끝에서 그날 맨 앞에서 말한 그 모두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최종 전달자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직업적인 사명감 그리고 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다 파악을 하고 헤아리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는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노동자이지만 최종 전달자이기도 하다. 맞아요. 이게 진짜 저도 뭐 사회를 저는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가끔 하면서 제일 저는 좀 힘들었던 순간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요. 힘들었던 순간이 저는 보통 사회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용이 짜져 있고 그걸 이제 쭈루룩 상황에 맞게 순서에 맞게 딱 타이밍에 맞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담당자가 계속 와서 이분보다 이분을 먼저 호칭해 주셔야 되고요. 이분 오늘 못 오셔갖고 뭐 대리인이 오셨는데 맞아요. 성함은 뭐고요. 막 이런 거를 진짜 행사 시작하기 1분 전까지도 계속 고쳐요. 그럼 진짜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큐카드? 네네. 큐카드가 진짜 고치다 진짜 꽉 차갖고 내가 뭐라고 쓴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들어오고 막 입장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사회자분들이 진짜 돌발 변수도 많고 그냥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져 있는 대본만
쭈르륵 타이밍 맞게만 읽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지치겠다.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현장 따라가 보면, 그러니까 MC들 섭외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현장에 에이전시 그냥 매니저 모드로 해서 따라가 보면 진짜 그 사전에 체크가 리허설 때부터 행사 시작 전까지 쭉 진행해. 아니, 그리고 저 계속 말고 또 체크하고. 누굴 따라갔어요? 많잖아요. 또 있죠. 동행에. 잠깐만. 그러니까 물론 동행에 MC 섭외 요청이 많이 오진 않는데 그래도 어쩐지 1년에 요새 제가 일이 없어요. 아니, 그러세요. 아니야. 잠깐만 이게 1년에 그래도 어쨌든 몇 건은 되긴 하지. 그러니까 MC 일이 안 들어오는 편은 맞아. 그럼요. MC 섭외건이 일들이 안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니고 1년에 가뭄에 홍나듯. 그렇군요. 아무튼 그게 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저 말고도 또 출중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동행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근데 아무튼 그 우리 머랭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내빈 소개의 상황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 참 특유의 정서이자 문화잖아요. 네. 자기네 속해 있는 조직의 장이 먼저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지만 의전 서열 범주 밖에 있는 분들은 여기가 위 같기도 하고 여기가 위 같은데 애매할 때 있어요. 네. 그럴 때 사공이 많으면 이렇게 아까 머랭님 말하는 것처럼 쪽대본이 엄청 날라와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럼 내가 뭘 쓴지도 몰라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이제 재량껏 잘 해야겠죠. 그때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냥 다 가나다 순으로 통일하거나 아니면 나이 많은 순으로 통일하거나 해갖고 그게 현장에서 안 바뀌게 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온 사람부터 소개하기. 선착순. 선착순. 맨날 그럼 빨려던가. 그렇죠. 어? 먼저 소개되고 싶으면 왜 자꾸 늦게 와가지고 행사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 다들 그냥 기다리게 만들고 말이야. 그렇죠. 먼저 온 사람부터 소개시키다. 괜찮네요. 일단 올 사람들을 다 적어놓고. 그러니까요. 3번 누구 네. 안 오셨네요? 지금 며칠 안 오셨죠? 이 행사에 관심 있는 게 맞으신가요? 이렇게 약간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미국식 스탠드업 약간 뭔가 로스팅처럼. 그럼요. 네. 네. 물론 다 그분들도 각자의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늘 수도 있겠죠. 그랬다가 근데 다음부터 이제 네. 그 행사 MC는 못 맡겠죠. 그러니까 아까 자, 아니죠. 편집해 주세요. 이거. 그 분이 오는 아까 종우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편집할 때 종우 머리 위에 괄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이건 아닌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만큼은 제가 정말 누구보다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사를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네네. 이제 유독 또 많이 눈에 익은 그런 내빈 분들은 아, 자연스럽게 이제 또 이름이나 뭐 그런 게 나오지 않나요? 직책이라던가.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빈 소개를 하는 경우가 늘 있잖아요. 현장에. 근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내빈을 누락을 좀 시켰나 봐요. 근데 앞에 와 있어요. 이미 큐는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눈치로 저기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저분도 해야 되는 내빈인데. 근데 아이고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그 담당자가. 그래서 아. 일단 알겠다는 다음에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적절한 순서에 이 소개를 시켰죠. 그러니까 상당히 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경험이 주는 그러니까요. 지혜다. 베테랑을 쓰는 이유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어디 계셨고 어떤 직책이신지 또 정확히 이름이 또 어떻게 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 정보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담당자는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런 걸 감사해야 되는데 고마운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분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 안 하셨나요? 전혀 없던데요. 그래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어디예요? 진짜 어디예요?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바쁘셨겠죠. 그 한 분이 다 하시기에는 어려우니까. 나 이거 잠깐만 기능 한번 써보게. 네네. 이거 이렇게 하면 뮤트 되는 거거든. 네. 업체가 어디? 거기는 업체가 없었고 하나도 안 되는데요? 아니야 지금은 돼. 지금 돼. 이거 저 삐처리 다 해요. 그냥 편집하거나. 안 넘어오네. 직구 주신 분들이시네요 보니까. 아무튼 그랬단 얘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아까 이 대본을 준비를 해주고 읽는 사람, MC, 사회자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라면 오히려 더 AI 녹음 파일을 써서 AI를 트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안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이제
이제 AI 성우 또 AI 아나운서까지 특히 제주도청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제이나 씨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 저희끼리도 이제 그 한잔하면서 이제 늘 하는 얘기인데 AI 못 사버려야 된다. 정말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고. Y2K 때문에 준 거 아니었어? 그래서 안철수가 있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그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저희가 무대에 있는데 그 뒤에 백 LED 화면에 제이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딱 장면이 찍혔던 사진을 봤는데 뭔가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약간 이건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건데 원래 동행의 MC 풀들을 다른 업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공보관실에든 리스트업을 해서 사실 전달을 하다가 AI 아나운서를 쓰는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지. 그렇죠. 그걸 전달을 느껴요. 안 하게 된다고요? 그걸 느껴요. 전달을 안 받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이제 도청 공보관실 영상을 맡은 업체에서 MC 풀 리스트를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이제 자기네들 자체적인 컨텐츠 제작하니까 MC 풀을 주세요 해서 매년 우리 동행에는 이러이러한 MC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컴카드 쭉쭉쭉쭉 정리해가지고 이제 보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없길래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AI를 써서 하더라고. 맞아요. 그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또 눈높이에 따라 다르잖아요. 오히려 더 제작자이시니까 더 잘 공감하시겠는데 AI가 손댈 수 없는 또 인간 목소리의 감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심 그런 조바심은 늘 고민하고 있어요. 이 AI가 영역을 침범을 해가지고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근데 아직은 다행스러운 건 만약에 정말 그 대면 행사에서 그럼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현장에서는 그거는 자연스러움과 조화가 필요하다면은 아직은 인간의 그 실질적인 목소리와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안도의 그치. 한숨을 조금은 쉬고 있습니다. 맞아. 이미 다 뭐 컷 편집을 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면 뭐랄까. 네네. 근데 진짜 현장에서만큼은 그거는 솔직히 저는 좀 먼 미래에도 맞아요. 좀 따라잡기 AI가 좀 대체하기 좀 힘든 직업이지 않을까. 오히려 영상 촬영이랑 영상 편집이 MC 교체보다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영상 편집 기술이 좀 더 발달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영상 편집이 진짜 이제 좀 더 AI 기술이 얼마나 딥러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중요한 VIP 내빈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을 채워야 돼요. 빈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럴 때 과연 AI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I가 과연 센스 있게 네. 저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마저 커버가 된다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그 곤란한 상황까지 커버가 되면 진짜 그러니까. 엄청나게 딥러닝 된 거죠. 뭔가 더 상황을 인지해서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뭐 이미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 엄청난 발전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로. 네. AI가 한번 큰 실수 한번 해가지고 네. 이제 사람들이 야 그래도 AI보단 인간 써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한 번씩은 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뭐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뭐 제가 일할 수 있는 기간만큼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뭔가 바뀔 것 같아. 촬영이랑 편집 쪽은. 지금도 근데 정말 이미 AI 영상 같은 걸로 좀 편하게 그걸 툴을 이용하는 뭐 디자이너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진짜 편하게 이용하는 도구로만 쓰다가도 결국 걔가 도구가 아니고 이제 걔가 이제 주로 다 제작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막 주객이 전도가 되는 상황이 네, 오는 막 거예요. 이제 2D 이미지를 3D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렇잖아요. 어도비에서 그런 거를 맞아요. 선보이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사진 한 장 딱 주면 움직이게 그러니까요. 만들어 주잖아요. 네. 옛날 사진도. 맞아요. 와 너무 좋긴 한데 가끔은 야 이게 너무 그 인간의 그 영역 범위를 맞아요. 침범할 수 있는 상황도 오겠다. 그게 영상을 저는 뭐 엄청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는 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전문가 때 아니에요? 영상 전문가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CG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움직임이 분명히 어색한 부분은 있지만 그쵸. 만약에 저만큼 사람이 직접 뭐 애프터 이펙트라던가 그런 걸로 만져야 된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AI는 뚝딱 넣고 그냥 몇 초 기다리니까 딱 움직이는 그런 걸 봤을 때 맞아요. 점점 어떻게 될지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괜찮을까?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고민이 딱 그 부분이에요. 저요? 네. 콘텐츠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야 좋은 콘텐츠를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AI에 의존을 해요. 물어봐요. 챗 GPT한테. 야, 뭐 제주도민과 타지인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솔직히 되도 않는 아이디어를 너무 던져줘가지고 이 자식 아직 멀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도를 하긴 하죠. 이 얘기가 가볍지 않은 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우리 녹음 많이 하잖아요, 대표님. 근데 가이드를 AI로 먼저 한 다음에 제 거를 이제 그래요? 후작업을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 적도 있어. 진짜요? 최근 일인데 이제 그 가이드로 AI 음성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먼저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물론 잘 하죠, 또박또박. 네. 근데 내심 그 당시에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쟤보다 잘해야겠다. 대표님께 쟤를 이겨야겠다. 일단은 나는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겼듯이 내가 AI의 이놈의 새끼 내가 한 번은 내가 이겨야겠다. 근데 내가 AI를 써서 가이드를 만든 이유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비용을 아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러닝 타임 체크용으로 그냥 쓴 거야. 물론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저는 딱 그걸 듣자마자 야, 내가 여기서 조금만 관계 형성이 잘못되게 되면 그냥 나가리구나. 이제 만약에 동행 대표님이 AI 충분하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럼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 제가 삭제가 되겠죠. 아니야. AI 보이스 유료로 이용한 지는 솔직히 나도 한 3, 4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접 녹음하는 걸 아직도 더 근데 선호하지. 인간극장의 그 나레이션은 다 AI 아니었나요? 그거는 AI. 왜냐면 감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극장 인간극장 그 톤이 있어야 목소리 돼. 톤도 있어야 됐었고 그리고 알다시피 에이전시는 철저하게 비용리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그 촬영과 편집도 어쨌든 내 리소스를 써서 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성우까지 돈 주면서 쓴다? 그렇게 되면 음반 제작도 못하고 인간극장 컨텐츠 제작도 하기 어려웠을 거야. 이 클립만 떠와야겠다. 성우까지 돈을 줘서 쓴다? AI가 있는데? 이렇게 동행 논란. 성우 이제 직접 할 필요 없다. 클립 나왔다. 우리는 어디로 가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오케이 컷이 나왔어요. 그때 사실은. 근데 제가 일부러 또 다른 버전으로 해보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오버를 했어요. 제가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녹음 중에 가장 제가 늘 농담반 진담반으로 제 성대의 지분은 동행이 갖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려 주시고. 네. 진짜 종우 때문에 내 똥구멍이 많이 헐었지. 근데 워낙 그 디렉팅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할 맛이 나요. 네, 할 맛이 나고 열심히 했더니 결국에는 처음 게 좋았어요. 아니 근데 보통 나 진짜 내가 너무 보통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보통 성우분들도 그런가요? 막 열심히 한 5회차, 6회차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했는데 네. 결국에 처음 게 오히려 좋았다거나 그런 적이 많으셨나요? 그게 최근이에요. 제가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뭐 A 버전, B 버전 쉽게 말하면 막 요망 뭐 점잖은 모드가 네. 있고 또 어떤 모드는 막 깨방정 떠는 모드가 있고 이렇게 컨셉을 바꿔가면서 녹음을 실컷 다 해놨더니 원래 게 좋았다. 처음 게 오히려 담백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가? 담백한 게 좋았다. 어. 네. 아무튼 그 되게 AI를 이겨보고자 네. 많이 이제 애를 썼는데 아무튼 이제 저의 노력이 가상하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다 녹음하고 퇴근하고 이제 거기랑은 일이 끝났는데 갑자기 동행 대표님이 연락 와서 야 종호야 이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클라이언트가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만 다시 아니면 이벤트만 더 따달라. 그랬던 적은 없었나요? 있을 거예요. 늘 있어요. 늘은 아니고 근데 페이는 없다. 아니야. 늘은 아니었고 이제까지 재녹음을 부탁한 거는 2번이야. 늘 있었어요. 2번이야 2번.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한 번 더 한다 해서 제가 또 뭔가를 청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한 3번 된다면 그게 3번 3번을 불렀다. 3번까지 뭐 한 거마비 정도는 거마비는 줘야 된다. 2번까지는 제가 양보하겠는데 2번까지 괜찮다. 3번은 한 거마비 정도는 생각. 그렇죠, 솔직히. 네, 근데 이제 그 내막에는 이제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아이고. 야, 내가 그만해. 조금 더 진짜 내가 어리겠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걸. 네. AI보다 잘할 걸. 그러니까 내 저놈의 AI 때문에 내가 진짜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목 관리도 지금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사실은. 네. 잘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사실을. 네. 근데 저희가 아는 재훈 대표님은 만약에 그렇게 세 번째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왔다. 네. 그럼 재훈 대표님이 사전에 끊거나 맞아요.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아, 재훈 그럼요, 대표님이 그럼요. 따로 챙겨주실 분이란 네. 걸. 네. 얼마나 호인인데요. 그럼요. 네. 저는 정말 지환 대표님이 나한테 그 얘기했었어. 첫 저기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 네. 에이전시 그렇게 운영하신다면서요? 해서 정치하실 거예요? 왜요? 너무 다 호의적으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근데 설명을 하지. 아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은 의심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고. 어제 대선 토론이 생각나네요. 네. 저희 업계 프로덕션계의 유니세프라고 제가 있어요. 다 퍼주니까 자꾸.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영상으로 돈을 버니까 그냥 에이전시 좋아하는 에이전시 일에 쓰는 거지. 누군가가 당신한테 뭐 무료로 에이전시 이렇게 서포트 하겠다? 그러면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건 나 맞아요. 이 말 꼭 이거 꼭 살려주세요. 우리 그 동행 크리에이터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또 이제 이곳을 또 거쳐갔던 또 나름의 또 이렇게 또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있으시면 절대로 우리 그 동행 대표님의 호의를 잘 새겨 들어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감사해야 된다. 검은 머리 짐승이 되면 안 된다. 간혹 나 본 적이 있어 내가.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되겠다. 되게 내가 주변에서 너무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막 활용하는 이용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진짜 이 에이전시 대표도 그 크리에이터들이 조심해야 되지만 맞아요. 그 크리에이터들도 이거를 좋은 그 대표를 이용해 먹으면 또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나 맞아요. 그런 단계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아주 혼쭐을 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뭐 혼낼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뭐 특별히 시작하기 전에 이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없습니다. 저희 진짜 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얘기하는 그럼요. 거예요. 그만큼 이 공간이 좋기 때문에 같이 좀 알아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모두의 에이전시. 그래도 진짜 이제 제주도에서 더 이제 재밌는 크리에이터들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크리에이터들끼리 또 재밌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을 네트워킹도 것 하고. 같아요. 네. 너무 왜- 부러워요, 진짜. 첫날 머랭이가 에이전시의 그 기존에 이제 대형 MCN에 있었을 때 좋았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야기했었던 게 이제 크리에이터들 간의 네트워크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거 생각해 보면 진짜 좀 해보고 싶긴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요. 여기서 이제 뭐 풀고래 대표님한테 음식 이제 요청해갖고 음식 이렇게 깔고.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 너무 좁을까요? 여기서 딱 여기 한 위대한 캐치비처럼 이렇게 내려와 보면서 저기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렇게 딱 화이트 우리 와인 머랭하면이 샴페인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옆에 이제 이거 불꽃 나오는 샴페인 제가 영상에서만 봤는데요. 직접 가본 건 아니고 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니 또 그런 쪽 나오셨으니까 과가 네.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러니까요. 이 그 핫한 누나들이 이제 클럽 가면 이렇게 맞아요. 들고 나오는 비싼 거 시키면 막 몇 천만 원짜리 술 시키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들고 갔다 이제 얼굴 더 검해지고 이렇게 화약 묻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약간 대표님이 좀 나서서 한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동행을 만들었을 때부터 사실 그 생각은 계속 했었어. 지금 연말에 몇 명 정도죠? 그러면? 지금 84, 85. 파티해도 되겠네요. 진짜. 곧 100명이네요. 그 중에는 서울에 계신 네.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네. 제주에 있다가 올라가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걱정한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어디 호텔에 어쨌든 하나 빌렸어. 네. 연말에 그래도 1년 동안 수고했는데 다들 얼굴 보고 뭐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해서. 근데 근데 많이 그- 안 하죠. 확정을 받아야죠. 아니면 예약금을 예약 참석 예약금. 노쇼시 환불 불가능. 대표님 연말 저희도 바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동행 이 에이전시 그 파워를 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단체 사진을 이제 빵 찍어갖고 맞아요. 이만큼이나 되는 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맞아요. 이제 그냥 그 캡처 이미지로만 아니고 단체 사진으로 요즘에 보기 힘든 거지만 어디 병원이나 네. 어디 샵 가게 되면은 정말 그 한 100m 전방에서 찍은 단체 사진 있잖아요. 이만한. 그러니까요. 예.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 보면. 많이 나온. 예. 막 계단 큰 단상 만들어서 그런 거죠. 야외에서 얼굴 찍어가지고. 빼곡히 있는 거. 저도 한번 하시죠. 올 연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가 안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저는 나올게요. 예. 저는 진짜 12월 일정 다 빼놓겠습니다. 다 모였는데 머랭하면이 없어. 재밌긴 하겠다. 근데 진짜 재밌겠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크리에이터도 부르고 그리고 동행을 한 번이라도 이용했던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좋죠. 프로덕션 사장님들이나 아니면은 행사 기획사 대표님들, 그러니까 우리 쪽에 뭔가 섭외 건으로 한 번이라도 연락돼 주신 분들도 같이 불러가지고 식사하고
이제 멘트는 진짜 간단하게 하고 제가 뭐 한 해 동안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해가지고 나름 동행 크리에이터 박람회처럼 이렇게 부스 만들어가지고 귀빈 머랭하면 부스, 그다음에 정종호 부스, 뭐 누구 부스 해가지고. 귀빈은 안 부르나요? 뭐 도지사님이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아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러니까요. 좀 더 관광- 벽을 올려야죠. 관광공사 대표님 뭐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 관광협회 대표님. 유엔 사무총장님이랑 그죠. 그다음에 6월 3일에 국무총리, 6월 3일에 대선 뽑히신 분이랑 뭐. 그다음에 뭐 미리 후보자분들도 미리 좀 오셔가지고. 아무튼 그런 파워를 동행 파워를 이제 보여주 외적으로. 요즘 엄청 잘 되고 계셔가지고 또 이제 머랭님이랑 또 같이 또 이렇게 그 체급이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걸 느껴지니까 제가 참 감격해요, 진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그런 네트워킹 파티는 언제나 제 가슴 속에 넣어두고 항상 고민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초대장을. 네.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진짜 오늘 게스트를 모시고 이제 팟캐스트를 찍은 게 4번째인데 진짜 오늘이 시간 제일 저는 뚝딱 갔어요. 그리고 정말 수월하고 오디오가 비는 게 없어요. 근데 약간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진행자시다 보니까 사회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살짝이라도 마가 진짜 0.5초라도 뜨려고 하면 뭔가 주제를 그냥 꺼내는 게 보여서 직업병. 그게 이게 그게 호스트들이 느껴졌나요? 좀 해줘야 되는데 호스트들이 근데 호스트들이 할 역할을 게스트분이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진짜 수월해. 아 그래 그전 녹화 분위기가 어떻길래 이런 말씀? 그 정도 재밌었는데 네. 근데 생각을 할 시간은 필요했었어요 항상.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다음 토픽 뭔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조금은 있어야 됐는데 오늘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수정 얘기를 넘어 네. 여러 가지. 근데 진짜 시간 순식간이다. 몰랐어요. 그게 느껴지셨구나. 느껴졌어요. 제가 늘 이렇게 진행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게스트로 왔을 때 네. 내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게 항상 이제 준비 아니야. 그냥 하고 편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괜히 그 영역을 넘게 되면은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는 이제 게스트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자꾸 이제 뭔가 말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머랭님이. 네. 그러니까 얼른 치고 들어가야 돼. 시즌 2 할 때는 조금 네.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아까 가둬놓고 패는 것처럼 4명 팟캐스트를 하고 네. 손님 1명 가둬놓고 3명에서 그것도 괜찮겠네요. 청문회 느낌으로. 네. 그런데요. 아무튼 저 자주 좀 불러주세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종우님까지 해서 한 분 더 해갖고 그러면 네, 정말 고정으로. 네, 그때는 진짜 쉬지 않겠다. 그때는 종우님을 약간 호스트 느낌으로 해서 네. 모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 머랭님이 이제 메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왜 그거 있잖아요. 저희 공동 메인이에요. 옆에 있는 그 곁다리 호스트 있죠. 네. 세미. 아니요. 저희는 네. 다 공동 메인입니다. 공동 메인. 공동 메인. 네, 약간 서태지와 아이들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럼 저는 아이들 할게요. 아니요. 저희 소방차처럼 다 각자 잘 하는 그런. 그래요. 그럼 누가 정원관이에요? 뭐 등치로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원관 씨가 리더인가요? 실제로? 정원관이 거의 뭐 메인이죠 거기서. 그래요? 네. 전 등치 때문에 정원관 하고. 오케이. 자. 충분히 이야기 많이 했어요. 네. 나올 것도 벌써 끝나요? 벌써가 아니에요. 지금 거의 이미,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진짜 제일 많이 하고. 보통 진짜 그냥 1시간 전후에 그냥 바로 끝나거든요. 그래요? 저 이제 이 풀리기 시작을 했는데. 순식간이야, 순식간. 아쉽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조만간에 네. 또 만나기를 이제 아니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뭐 내가 마무리 이걸 멘트. 여기 나와서 해보고 싶었다 얘기거나 아니면 그냥 궁금했던 거 뭐 얘기하셔도 돼요. 저는 그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 나름의 우리 머랭님처럼 컨텐츠를 제작하고 좀 진행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보성, 오락성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문화예술 쪽 행정학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특히나 제주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된 컨텐츠를 조금 더 재밌게 그동안에 뭐 여러 양질의 컨텐츠도 좋았지만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 제주의 근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본질적인 것들. 뭐 맛집이 어디고 뭐 다 좋아요. 좋은데 제주의 그 본질적인 것은 알고 우리가 좀 즐기자라는 것을 항상 이제 제 컨텐츠 중심에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서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캐주얼하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을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바탕이 동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늘 옆에 좌총형 우베코처럼 늘 너무나 든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만큼은 꼭 제 수건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좋은 말씀까지. 네, 진심입니다. 네.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많이 많이 부르겠습니다. 네, 돈 안 줘도 됩니다. 원래 없어. AI도 돈 내고 쓰는데. 맞아, AI 돈 내고 쓰는데 저는 돈 안 받아도 돼요. 네. 받아야죠. 자, 정말 끌 거예요. 네. 그리고 마무리 멘트가 있는데 네네. 보통 끝낼 때 어떻게 끝나냐면 네, 이제 둘, 셋, 갑서양 이렇게. 갑서양. 네. 네. 근데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둘, 셋 할 때 갑서양에 너무 힘줘가지고 피크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완급 조절 잘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할까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갑서양. 안 들을 거 아는디 고람져.